지난주 금요일 시장의 조정에 이어 전일 이제 국내 증시 영락 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굳건하게 매수세를 이어오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5천억 원 넘게 내던졌고요. 코스닥 지수는 4%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시장에 대한 전략과 종목에 대한 전략 두 분과 오늘도 세워보겠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일단 전일 시장 반등의 기대감을 무참히 짓밟으며 국내 증시가 낙폭을 상당히 키웠습니다. 근데 글로벌 증시 안에서 또 유독 한국 증시만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대표님? 네, 어제 시장을 보면서 유심히 보면서 느낀 생각은 네. 일단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K 방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코로나19를 잘 대처했다고 하는 자부심이나 자존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무너지면서 좀 짜증내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제도 나왔던 얘기지만은 글로벌 증시 별로 영향권이 없고요. 유가나 환율 그대로 안정적이다라고 네. 하게 되면 유독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응한다는 얘기는 일단 저희가 상승하면서 올라갔던 여러 가지 피해들이 그대로 한 번에 이제 부각되면서 어떤 시장의 속도 조절이 나오고 있다는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일단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오늘도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죠. 네. 또 질병본부에서 발표하는 또 확진자 숫자에 따라서 단기적인 장중에 시장의 방향성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쪽은 또 변동성과 함께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이 첫 번째는 저점의 신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점이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가능성은 조금 더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중요한 게 이번에 올라가면서 많이 얘기 나왔지만은 신용잔고죠. 특히 사상 최대 나오는 신용잔고 가지고도 그렇게 크게 외면했다가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종목들 보게 되면 고점에서 한 10% 이상씩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가장 위에서 사셨던 분들은 반대 매매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중심으로는 신용 잔고에 대한 부담감들이 또 한번 뚜렷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아마 변동성은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점들을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전략은 똑같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아니죠. 어떤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된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속도 조절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께서도 갖고 계신 어떤 포트폴리오 내에 리밸런싱이 필요하다. 즉 일단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그냥 곁다리 종목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네. 어떤 중요하지 않은 종목들은 정리를 하시고 오히려 주도주 쪽으로 편승하는 전략 쪽으로 맞춰가는 게 이번 조정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니 증권사들의 센터장 의견도 전일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일단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매도보다는 보유 그리고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의견들이 좀 우세한 것 같은데 사장님께서는 전일 국내 증시 급락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코로나 그 확진자 수 급증이 이제 2차 패닉을 좀 불러일으켜 왔다. 이런 네.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예전에 신천지 사고 터지고 나서도 그때 지수가 한 10% 이상 또 급락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가 좀 어제 좀 발생하지 않았나. 근데 이게 지수가 그렇게 많이 오른 상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코스닥 같은 경우만 해도 전 세계에서 코로나 사태 터진 이제 그때 저점 이후로 가장 많이 오른 지수 중에 하나거든요. 100%가 넘게 오르다 보니까 나스닥보다 상승률이 높아요. 그런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용잔고 비중도 좀 높고 이러다 보니까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라고 한번 좀 조정은 받고 싶었던데 그게 좀 불미가 돼가지고 좀 계속해서 어제 장중에 좀 투매가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좀 가장 좀 큰 문제는 결국 좀 가격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너무 좀 많이 올랐다는 게 시장 전반적으로 부담감을 좀 키웠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어제 보니까 역시 시즌이라든가 이런 좀 백신 기업이라든가 또 마스크 이런 기업들만 좀 올라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이제 경기 민감주라든가 피해주들은 좀 급격하게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상당히 시장은 어쨌든 어제 하루만 봐서는 코로나 이슈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의 조정은 저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 그러니까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과민 반응 보이실 수도 있고 좀 민감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6월 달에도 한번 6월 그때 날짜가 여기 6월 15일인데 그때 코스닥이 하루에 또 7%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다음 날 이제 급반등 랠리가 나오면서 지수가 복원을 했는데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 그때랑 좀 비슷한 흐름으로 우리가 좀 본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의 조정은 어쨌든 단기 조정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없다고 봅니다. 펀더멘탈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 그런 것도 아니고 해외 증시도 오늘 또 미국의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S&P 500도 지금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해버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글로벌 증시가 문제 없는 상황에서 한국만의 그냥 문제만 가지고 한국 증시 전체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부담에 따른 그냥 단기 조정이 좀 어제 약간의 개인의 투매까지 곁들여지면서 나왔다. 이런 정도로만 좀 단기 조정 쪽에 좀 무게를 두시면서 보시는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세는 변함이 없겠지만 그 안에서 이제 뭐 단기적인 이와 같은 부침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내에서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주도 특징주들이 뭐 대거 바뀌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진단키트 관련 대표 종목인 시젠부터 저희가 특징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호실 쪽에도 불구하고 주가 급락세가 눈에 띄었는데 전일 역시나 이제 가더라고요. 다시 일어서는 건가요, 시제는? 뭐 언택트 쪽으로 시선이 당연히 갈 수밖에 네. 없겠죠. 그래서 관심은 높은데 일단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숫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2분기가 실적이 정점이면은 주가는 일단 이를 모두 다 반영하고 어떤 점진적인 하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를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3분기부터는 또 실적이 또 감소한다면서요. 네, 지금 뭐 한 1,600억대 이상 나왔던 영업이익이 이 3분기 때는 한 1,000억대, 4분기 때는 한 900억대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다 보니까 가장 잘 나왔던 2분기에 대한 주가의 반응 이후에는 약간 모멘텀이 소멸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들인데 마침 또 이때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급증하다 보니까 이를 반영하는 주가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이 됐던 가격대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패턴을 봤었을 때도 개파락이 나왔었을 때 가격 변화를 보게 되면 약 한 27만 5천 원대입니다. 어제도 주가가 탄력을 받다가 거기서는 멈칫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한 이 정도 부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파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정리하고 어떤 또 다시 출렁임이 나왔을 때 저점 공략하자라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제 진단키트 쪽에서 그나마 이번에 발표된 실적을 근거로 봤을 때는 바이오니아라는 종목, 어제 상한가가 들어갔죠. 네. 근데 이 종목은 조금 더 지금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움직일 여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진단키트 전반적으로는 반등시 매도 전략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 이제 또 마스크 관련 주들도 잘 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는데 그 안에서 모나리자를 보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차장님? 근데 이제 마스크를 만들긴 하는데 그렇게 사실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네. 다 아시겠지만 이제 두루마리 화장지가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데 제가 이제 사실 이렇게 원고를 작성할 때는 항상 이제 예전에 썼던 것도 검색을 해보거든요. 근데 네. 제가 여기 2018년도 12월 달에 여기서 그 방송한 적이 있더라고요. 모나리자.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이제 원고를 찾아봤더니 그때보다 물론 정말 그 마스크 비중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가 이제 유행을 해서 그때 한번 움직였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달라졌죠. 마스크가 이제 그것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인데 어쨌든 이제 마스크가 필수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좀 기대되고 실제 제가 전자공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전체 매출 중에서 지금 한 7% 정도 수준에 불과하지만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마스크 매출이 무려 20%나 급증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지금 마스크가 공급 부족 상태는 아니거든요. 3월 달에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마스크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줄도 많이 서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많이 풀려 있는 상태인데 이게 또 확산 속도가 가파르게 되면 또 공급 부족으로 좀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마스크들은 집에도 많이 비축이 돼 있기 때문에 3월과 같은 그런 공급 부족 상태가 나오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모나리자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3월과 같은 그런 랠리를 또 기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랑 지금의 어떤 공급 상황은 너무나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좀 짧게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만 좀 보실 필요가 저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물론 이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도 좀 발표가 될 텐데 뭐 계속 늘어난다라면은 한 8,000원까지의 단기 상승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확진자
수 증가세가 또 둔화된다면은 또 한번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사실 그냥 제가 뭐 예측한다의 영역이 아니라 이 장중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나 이런 발표되는 수치들 보시면서 그냥 대응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장기 투자보다는 좀 짧게 단기로 최대 8,000원까지는 염두를 해두시되 일단 좀 짧게 올라갈 때 좀 비중을 줄여가면서 트레이딩만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온라인 교육 관련주입니다. 코로나19로 지금 뭐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또 미뤄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메가MD도 전일 주가 급등세가 연출이 됐는데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야 되나요, 김민수 대표님? 네, 일단 온라인 강의가 90% 정도 매출을 차지하다 보니까 숫자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번에 관련된 수혜 쪽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2분기 실적 발표를 보니까 영업이익이 한 56억 나왔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100% 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적이 말해준다는 관점 쪽에서 반응하는 거 당연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시총이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이번에 발표된 실적과 함께 어떤 연간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변화가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이런 종목들은 앞서 차장님께도 얘기하셨지만은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또 변하는 여러 가지 변동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추가로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니라 어떤 확진자 수의 추이에 따라서 일단 지난 고점대 영역이었던 4,700~800원대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로 가는 게 더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아마 그래도 빠르게 돌파하는 것보단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목표는 이 정도로 보시고 대가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조금 더 관심 있는 쪽은 이제 뭐 재택근무 관련된 쪽에서 이제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거의 필수 인원 제외하고는 다 재택근무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를 하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움직이는 알소프트 이쪽도 네. 실적 잘 나왔죠. 게다가 ECS라는 종목도 영상통화 관련된 쪽에 우리나라의 강자 회사입니다. 재무구조도 상당히 좋고요. 그런 어떤 두 가지 종목들도 같이 비교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재택 근무 관련주 짚어보려고 하는데 알서포트입니다. 역시나 뭐 대장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일부터 일단은 뭐 주요 기업들이 지금 재택근무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알서포트 주가 전일 23%대 강세로 끝이 났고 신고가도 재돌파했는데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우리가 또 봐도 괜찮은가요, 차장님? 뭐 너무 좋은 기업 같아요. 네. 기업 근데 주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이렇게 아까 모나리자도 있고 뭐 여러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산업 변화가 일어났을 때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확실하게 좀 진짜 장기 성장이 가능한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뭐 리포트만 검색해봐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알서포트고, 사실 알서포트가 지금 원격 지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많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실적도 이번 2분기에 정말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데이터까지 그 확인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 주가 올라가는 거는 정말 타당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국내에서 확진자가 좀 증가해서 어제 급증을 했는데 사실 이 기업 최대 주주가 일본의 그 대표적인 통신회사의 NTT 도코모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 비중의 대부분이 일본 쪽에서 나와요. 근데 일본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일간 지금 1,000명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여전히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일본 모멘텀은 좀 계속 받고 있는데 알서포트를 그냥 어제 한국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났으니까 단순히 샀다,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쪽 매출 비중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쪽 뭐 이게 글로벌적으로 좀 확산은 되고 있지만 일본향이 특화된 그런 기업이니까 그쪽에 좀 모멘텀을 계속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알서포트가 좀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국내 쪽보다는 좀 일본 쪽을 좀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차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확실하게 성장을 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종목을 고르실 때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 잡아야 되냐. 항상 이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거래 터지는 날 사세요. 근데 네.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날이 있어요.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근데 이럴 때 사면 재미없죠. 당장 안 가니까 한 1, 2주 고생해야 되니까. 근데 그럴 때 사셔야만 안정적으로 수익이 이렇게 납니다. 보통 고점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거래 터지는 날 사면은 항상 단기적으로 한 10에서 20% 빠지거든요. 그때 고생을 하니까 이런 트렌드에 맞게 움직이는 우상향 종목들 반드시 거래 없이 한 1, 2주 빠질 때 그때 내가 이 가격에 무조건 사겠다가 아니라 그냥 대충 분할 매수 하셔도 돼요. 너무 가격 그렇게 재지 마세요. 사고 싶은 건 사시는 게 좋은데 적절하게 분할 매수만 하면 좋은데,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게 사고 당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만 좀 버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소프트 정말 좋은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렌드 좀 한번 차트 좀 보시면서 네. 이런 기업들의 좀 특징들 연구하시면서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덜 샀는데 또 당장 갈까봐 분할 매수가 네.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알소프트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의 관심주 만나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차례죠. 네, 건강기능식 식품도 코로나19 수혜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렇죠. 네, 그런 네. 관점 쪽에서 콜마 B&H 이번에 2분기 실적 잘 나온 부분들의 앞으로의 반영 흐름들을 확인해야 되겠다는 관점들인데요. 분기 실적이 한 300억대 영업이익 쪽으로 안착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조금씩 더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위상이 커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한 1,200억대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작년 대비 60% 성장한 흐름인데 주가는 이를 반영하면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더 업사이드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애터미에 직접 공급하는 회사다 보니까 애터미가 해외 진출할 때마다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중국을 제외한 대만에서 꽉 잡고 있던 분위기 쪽에서 이제 인도나 베트남 쪽으로 확대한다는 정책이 올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에 따른 수혜가 높겠다는 관점 쪽에서 해모 힘인가요? 네, 이 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최근 들어서 고점을 시도하다가 약간 이제 박스권 안쪽 쪽에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 6만 5천 원대, 4천 원대 부분에서는 계속 공략 가능한 박스권 하단부 공략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순차적으로 1차로는 7만 5천 원대 그리고 한 8만 원대 부분은 시도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5만 9천 원대로 직전 저점대가 이탈하는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손절하는 전략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8월 9일에 또 소개를 해주셨네요. 제가 급하게 찾아봤는데 콜마 B&H 재공략 가능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7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오늘도 시장 얘기 나눠봤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믿고 보는 두 분이다라는 또 글이 올라와 있는데 오늘도 든든하게 시장 정리해봤고요.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